자, 세 번째를 보시면은 how로 시작하는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이해가 조금 쉬워졌죠. 제가 정확한 용어를 굉장히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저는 되게 충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용어를 한 번 잘 이해하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이해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다 그 용어를 빌려서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가 있으면 설명을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아까 명사절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을 봐도 무섭지가 않아요. how로 시작하는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으면 절인데 명사 같은 그런 뜻을 갖는 명사화된 것이고 how로 시작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이 두 개니까 여기서는 뭐랑 뭐가 거기에 속하는지를 볼게요. 당연히 얘랑 그 다음에 얘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을 위해서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빈칸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what으로 시작하는 명사절이라는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썼던 글자들을 한번 다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했던 거를 응용해서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하면은 한 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what만 how로 바꿔볼게요. how, 그 다음에 how,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하나를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what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무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what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명사입니다. 그런데 how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말이에요. 즉 what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는 그런 명사 같은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how 자체는 명사가 아닙니다. what은 그 자체가 명사예요. 그래서 how 같은 경우는 그냥 how하고 뒤에 이렇게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what은 걔가 앞에 있으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오면 그 what이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how는 what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how 뒤에 다시 한번 이 동사의 주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다가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써볼게요. 진짜로 아무거나 썼어요. it, 그것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유리할까 생각해 볼게요. 먼저 what은 뭐뭐한 것, 뭐뭐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how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또는 얼마나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것이라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무엇이 땡땡인지 이렇게는 못하고요, 무엇이 자리에다가 어떻게나 또는 얼마나 라는 말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how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how 뒤에 절이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땡땡땡 한지 또는 인지, 얼마나 땡땡땡 한지 또는 인지,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에 적용을 해볼게요. How it worries me,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it이 그것이죠. 그다음에 걱정시키다 나를 이니까 그것이 나를 하고 어떻게 또는 얼마나 걱정시키는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한번 이 빨간 부분을 볼게요. 자, 그러면 보통 how로 시작하는 이 절을 볼 때는 얘가 지금 주어일 거고요, 얘가 동사거든요. S 붙은 거 보이죠? 이 virus가 이제 단수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스펠링이 S로 끝났는데 이거는 바이러스가 원래 그냥 스펠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하고 spread는 무슨 말이냐면 퍼지답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퍼지다죠. 근데 how가 붙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또는 얼마나 퍼지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라는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그냥 얼마나 퍼지는지 이렇게만 써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얼마나는 대부분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이런 식으로 다른 말과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이게 지금 analyz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란 말을 붙여볼게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plan to, 그러면 뭐 그들은 뭐뭐 하려고 계획한다 이런 말이 되고요. Analyze 뒤쪽을 보시면 how the decision impacts the business. impact라는 말은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그 결정이 impact는 무슨 말이냐면 영향을 미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the business가 있죠. 그 사업 이렇게. 그러면 그 결정이 그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가 되는데 how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결정이 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사실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당연히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셔도 막상 혼자 또 해보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전해주는 거는 내가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서들만 따다닥 잡아서 저장을 한 다음에 내가 나름의 해석을 거쳐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뭘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정보를 다시 출력을 해내야 돼요. 근데 그 출력 과정은 그 이해하는 첫 번째 과정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저는 어떤 이런 개념 정리나 설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읽고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한테 내재화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많은 일이 쉬워진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